올해로 민영화 20주년을 맞은 KT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 성장 전략에 힘입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미디어 콘텐츠, 금융, AI, 로봇, 클라우드 등을 다양한 성장 사업으로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KT 지승훈 IR 담당 상무를 모시고 신사업을 육성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있는 KT의 성장 전략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코라는 용어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디지코란 단어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통신 회사는 이제 그 텔레콤 컴퍼니라고 해서 텔코라고 하는 약자를 쓰듯이 디지털 플랫폼 컴퍼니라고 저희가 저희 자체를 그렇게 명명을 했고 거기에 맞는 사업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플랫폼 컴퍼니의 약자를 저희는 이제 디지코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아마도 저희 KT를 생각하면은 통신에 대한 서비스, 다시 얘기하면 무선 통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희는 이미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같은 오리지널 컨텐츠를 가지고 국내 1위 미디어 사업자의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을 통해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꼭 필요한 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그 변화에 가장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저희가 흔히 그동안은 개인과 기업, 그 다음에 통신과 디지털 플랫폼 이렇게 해서 두 가지와 두 가지 사이에 이제 저희는 2x2 매트릭스라고 하는데요. 네. 이걸 놓고 봤을 때 새로운 영역, 기업과 그다음에 그 디지털 쪽에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커버할 수 있는 디지코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과거의 3년 그리고 미래의 3년 또는 미래의 10년까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현모 KT 대표 취임 후 3년이 지났죠. 부대표가 제안한 디지코 3년의 성과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희가 지난 3년간 디지코 사업을 하면서 기존의 통신 사업에서 디지코라고 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그동안에 많이 진행해 오면서 성장에 대한 발판을 많이 마련을 하였습니다. 네. 이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가를 한번 보면 올해 연초 대비 저희가 약 한 20%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네. 저희의 이제 같은 비슷한 저희 그 사업 저희가 이제 피어라고 하죠. 이쪽의 그룹들과 비교를 해봐도 또는 국내 코스피와 같이 비교를 해봐도 20%면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기업 가치가 사실은 그 어떤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데 네. 사업적인 측면을 보면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라서 높은 이제 성장을 보여준 것이 이제 디지코의 가장 큰 장점이고 저희가 해왔던 그 성과인데요. 통신 쪽은 무선 통신에 많이 저희가 집중을 했다면 그쪽은 사실은 그 안정된 사업이지만 성장이 좀 더딘 곳이고 디지코라고 하는 것은 저희의 그 개인 고객으로 쪽에서는 이제 미디어, 그 다음에 기업 고객으로 보면은 IT 솔루션과 그에 따른 디지털 변화에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업의 그 효율과 성과를 더 많이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고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국가에서 보더라도 경쟁력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장의 그 서비스에 대한 그 만족도 내지는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그 결과가 저희한테는 이제 매출과 이익에서 나타나는데요. 네. 2019년도 그러니까 디지코가 시작되기 전과 현재의 3년간의 실적을 보면 서비스 매출, 그다음에 영업이익, 그다음에 배당을 놓고 봤을 때 약 5%, 그다음에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4%, 배당은 뭐 74%까지 올랐던 걸 보면 지난 3년간의 디지코의 성과는 굉장히 좋았다고 네.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디지코를 하기 전과 후 기업 가치가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KT가 증시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가가 약진했습니다만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를 달리 얘기하면 그만큼 더 올라갈 길이 더 있다 이렇게 해석도 네.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통신 사업에 따른 그 주식 시장에서의 평가는 참 그동안에 많이
갇혀 있었다고 표현하는 게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통신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삶의 중요한 서비스이긴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그동안에 포화 상태였었고 그런 것이 결국에는 주가로 반영이 됐을 때는 뭐 상승 주가 멀티플에 대한 상승 요인이 부재 또는 뭐 경기 방어주 또는 뭐 네. 배당주 이렇게 그 카테고리가 그쪽에서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주가 성장에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그런 면에서는 과거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성장주가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던 시절에는 통신주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이제 가치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 맞았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고 불확실성이 이제 생기면서 다시 이 가치주에 대한 그 요구 내지는 거기에 따른 뭐 그 가치가 조금은 좀 더 과거랑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아직 그 성장에 대해서 이제 가치가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저희는 여기에서 디지코라고 하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새로운 영역에서 꾸준한 성장을 했고 그 성장이 결실로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그간 다른 경쟁 회사 내지는 주식 시장보다는 아웃퍼폼을 할 수 있었던 게 그런 근거였던 것 같고요. 막연히 성장할 것이다라기보다는 그것이 지난 3년 동안의 결과로 보여진 것, 그것이 좋은 결과가 주가로 반영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시작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나 기업은 분명히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요구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가장 최적의 서비스와 그에 따른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면 저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것이 저희가 흔히 말씀을 드리는 성장형 가치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고 그것이 아마 지금 갖춰져 있는 주가를 좀 더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성장형 가치주로서 KT의 주가 향방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근 KT와 현대차그룹, CJ E&M, 신한금융그룹 등 외부 협력이 크게 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배경에서라고 보시죠? 저희가 시장과 서비스를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의 삶의 변화 내지는 또 기업들의 그 디지털화의 변화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그 범위도 굉장히 넓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뭐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하나의 옵션이라기보다는 경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경쟁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필수에 해당하는 전략이 될 텐데요. 네. 이런 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대외 환경에 이제 변화가 있게 되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파트너사들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구조적인 변화에서 저희 KT가 갖고 있는 국내 최고의 디지털 네트워크 인프라,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역량이 반드시 필요할 테고요. 또 저희는 업계 최고 파트너사들이 갖고 있는 그 인더스트리의 경험,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윈윈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디지코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디지털 전환, 국가의 디지털 전환에도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협업 중에서 그중에서도 현대차 그룹과의 협력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어떤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KT와 사실 현대차 간의 협력은 굉장히 오래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모빌리티 사업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협력을 해왔는데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협력 관계가 좀 더 강화가 되었다고 보면 되고, 문제는 이것이 미래의 그 모빌리티 사업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아마 준비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자동차에서도 커넥티비티는 굉장히 중요한 필수 조건이 되었는데요. 네. 그 KT랑 현대차 그룹이 단순히 이제 커넥티비티를 넘어서 그 자율주행, 그 다음에 그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리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KT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네트워크 인프라, 이런 거를 통해서 모빌리티에 대한 좋은 테스트 베드가 될 것이고, 또 네트워크뿐만 아니고 이제 KT가 갖고 있는 디지코 역량을 바탕으로 그 인포테인먼트, 그 다음에 뭐 통신 모듈,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뭐 스마트 팩토리 등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밸류 체인에 여러 분야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마련됐고요. 이걸 통해서 양사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로 사업을 더욱더 안전하게 또 탄탄하게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네. 앞으로 몇 년 후면 완전 자율주행차나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를 쉽게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KT와 현대차가 보여줄 시너지에 대해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콘텐츠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비롯해서 소위 대박을 친 콘텐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KT의 미디어 전략과 비전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희 KT는 IPTV, 그다음에 케이블, 또 위성방송을 아우르는 이 고객, 서비스 고객 입장에서는 그 유료 방송에서는 1위 사업자입니다. 또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히트시킨 스튜디오 지니, 그다음에 원천 IP를 보유하고 있는 스튜디오 위즈, 또 저희가 그 나는 솔로 등의 컨텐츠를 히트시킨 ENA라고 하는 채널이 있고요. 그 외에 여러 컨텐츠 자회사들이 있는데 이 미디어 컨텐츠 사업의 그 여러 분야를 그 스튜디오 진이라고 하는 큰 엄브렐라 안에 이렇게 다 재배치를 함으로써 미디어 컨텐츠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이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번에 우영우라고 하는 좋은 콘텐츠가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게 되었고요. 앞으로 KT는 국내 탑티어 콘텐츠 회사로 도약을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전략입니다. 또 이를 통해서 최근에 그 CJ ENM과 전방위적인 사업 협력을 지난 3월부터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아시다시피 12월 2일자로 티빙과 이제 시즌이 통합이 돼서 OTT 시장을 리딩할 예정입니다. 저희 컨텐츠 미디어 사업자로 도약하는 KT에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디지콜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한 KT. KT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3년간 저희 KT를 이렇게 관심 있게 봐주시는 주주분들, 또 투자자분들,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 저희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전에는 이제 통신회사였다면 지금은 이제 디지털 플랫폼 컴퍼니로의 변화를 많이 인지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이 디지코라고 하는 역량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을 AI, 빅데이터, 그다음에 클라우드, 흔히 이제 ABC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디지코 역량을 통해서 기업들, 개인 삶,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 그 디지털 전환을 리딩을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을 하는데 저희도 큰 의미를 두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디어 컨텐츠 역시 그 삶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올바른 서비스를 여러 방법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금융, 그다음에 B2B, DX 등 그 KT 그룹 차원에서 단순히 KT뿐만이 아니고 그룹 차원에서 서비스와 사업을 착실히 잘 진행해서 향후 3년 또 향후 10년 계속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T는 통신사에서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의 변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를 넘어선 국내 통신 시장만 바라보지 않고 정보통신 기술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새로운 디지털 세계에서 KT가 어떤 기업으로 성장할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지승훈 상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